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절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벽돌로? 네, 물론 범죄가 어떤 이유로든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서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피해자로 삼아서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간 다음에 벽돌을 이용해서 저렇게 살인 미수를 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화가 난다고 불특정 이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 의원님, 저 대신 좀 욕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직장에서 어떻게 뭐 문제가 있어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도 저희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옛날에 뻑치기라 그래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좀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제 살인죄로 지금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그런 어떤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런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때 심신미약이었다. 아니면 나에게 정신질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듯한데 절대로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금 즉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바로 정신감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받아야 한다.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전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폭행 전력이 3번 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1997년, 시간은 좀 오래됐지만 1997년에는 상해를 가했는데 두개골 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똑같아요. 벽돌 이용해서 머리를 내려쳤고, 근데 뭐 그때는 아마 다른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3년이 선고가 됐고요. 이전에도 3차례 폭력 범죄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법원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한 이유를 좀 읽어보면 먼저 이 남성이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화장실까지 여성을 뒤쫓아갔고 또 이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불량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고요. 즉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였는데요. 또 이 남성이 여성을 가격한 것도 여성의 머리 부위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서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죄질이 안 좋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근데 3년. 아니요, 97년도 얘기를 본인이 이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97년도 범행하고 수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도 벽돌 같은 걸로 머리를 내려쳤고 상해를 가했거든요. 본인 똑같이 주장합니다. 벽돌로 상해를 가해가지고 입힌 거는 맞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갈 생각으로 난 상해죄지 살인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었고요. 아마 그 경험 때문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그래 보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 자체를 부위가 중요하죠. 머리를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예견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거고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데 살인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결과는 사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살인죄 기수가 되는 건데 살인을 하고자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되고 미수는 감경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감경을 해서 3년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상해죄가 많이 됐다 그러면 지난 범죄처럼 벌금이나 아니 벌금은 아니겠지만 또 집행유예 같은 게 가능했었는데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중형이라는 3년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3년이 맞다. 야, 네. 아니 법적인 판단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야, 3년. 승 의원님. 저는 법원이 너무 온정주의적 판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전에도 두개골 골절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벽돌을 가지고 사람에게 쳤다. 5번이나 쳤다. 미수 중에는 장애 미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내가 원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예외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감경은 하되 감경할 수 있다지 감경하여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저는 왜 5년 이상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면 5년부터 30년까지인데 어떻게 이게 3년이 나왔는지는 저는 이 사람이 3년 살고 나와서 다시금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어떻게 그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묻지마 폭행이고 무차별 폭행이고 그 폭행의 방법이 굉장히 엄중했다면 법원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법이 만약에 이걸 정말 감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판사는 좀 제대로 양형 이탈을 해서 좀 가중한 형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검사가 지금 아마 1심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분명히 항소하고 항소해서 좀 따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뭐 솔직히 뭐 박지훈 변호사님 탓은 아닌 거죠. 근데 예. 이 유튜브 아이디 김지환님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럼 이 피해자를 죽였어야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묻지마 폭행 뭐 묻지마 범죄 뭐 이런 제목을 달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게 어딜 봐서 묻지마냐. 범인은 누굴 골라야 최대한 반격을 안 당하고 잘 때릴 수 있을지 범행 대상을 제일 약한 여성으로 물색을 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나 뭐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덩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무차별 범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묻지 마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무차별 범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내에는 피해자를 본인이 특정을 하고 그럼요. 계획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굳이 무차별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 맞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